보니까 이제 정신줄 놓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준비해본 주제는 이제 의대생이 되고 나서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네. 원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간이 거의 10년에서 10년 이상도 걸리는 긴 그쵸. 기간이라고 하는데 알기 쉽게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의대에 입학하면 예과라는 게 있죠. 예과는 이제 2년. 그리고 본과는 4년, 총 6년이고요. 학생 생활이 총 6년, 그리고 나서 인턴이 1년, 그리고 전문의 과정이 4년이죠. 저는 이제 내과이기 때문에 내과는 4년입니다. 그래서 1, 2, 3, 4 하면 11년. 11년을 거치면 의사라는 한 명의 인간이 생기게 되죠. 네.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랑 의대 본과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셨을 때 공부하는 양은 도대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20살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고1 때 방황시에 있었으나 그 방황이라고 하는 게 뭐 음악 듣고 만화책 보고 뭐 이 정도였지, 일단 뭐 술이라든가 친구들 이런 것도 별로 뭐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이제 예과 때 이제 풀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과 2년 동안 좀 공부를 안 해요. 일단 노는 거는 어떻게 노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본과 때 되면 일단 다시 손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과 때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양이 굉장히 많죠. 교수님들이 뭐 이제 1시간에 한 분씩 들어와서 PPT 100장 막 이렇게 뿌리고 가는데, 와, 그 뭐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4년 동안 각종 과목을 머릿속에 그냥 다 이게 던져 놓고 가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만 조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근데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공부의 정도가 약간 다르긴 한데, 양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이제 뭐 본과 때 양이 훨씬 많겠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과 순수도로 따지자면 이제 20살 이전이 좀 더 순수했고 열정 있게 공부했다는 게 맞겠죠. 듣기로는 네. 정말 한 달에도 시험을 몇 번씩이나 보고, 그쵸. 제일 충격적이었었던 게 뭐 직전 학기 성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F가 나오면 전체를 재수강해야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만의 이런 비슷한 특이한 구조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또 카톨릭 대학교는 또 특이하게 이제 의대랑 간호대만 따로 교정이 있어요. 성의 교정이라고. 의대랑 간호대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수강 신청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강 신청 없이 고등학생이랑 똑같아요. 그냥 수업표가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서 수업 들어야 돼요. 그냥 한 학년이 120명인데 120명이 주구장창 예과 때부터 쭉 본과 때까지 6년 내내 얼굴 보면서 뭐 그렇게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과 때도 과락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나마 다른 의대들은 좀 이제 다른 뭐 과랑 같은 캠퍼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목이 제가 지금 메였는데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캠퍼스에서는 뭐 수강 신청을 또 여러 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F도 나오고 뭐 그러죠. 근데 저희는 또 아예 딱 그 수업만 듣고 점수가 100점 제도였습니다. A, B, C, D, E, F가 없고 100점. 100점인데 70점이 안 되면 제시, 60점이 안 되면 꽈락이에요. 꽈락을 받으면 그거 재수강이 아니고요. 1년을 다시 들어야 돼요. 1년을 아래 학년과 함께. 다른 학교들은 예과 때는 재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의대들이. 근데 이제 다른 학교도 본과 되면 사정이 마찬가지죠. 왜냐면 딱 그 수업밖에 없으니까 이거에서 예를 들어 병리학, 우리 때 병리학 꽈락이 굉장히 많았는데 병리학이 60점이 안 되면 꽈락이에요. 제시를 주면 다행이에요. 제시 줬다가 이제 나중에 구제해 주려고 3시도 쳐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예과 때 공부를 안 해서 일본어를 3시까지 쳤는데, 그렇게 3시까지 쳤을 때도 안 되면 꽈락이요. 그리고 꽈락을 2번 당하면은 퇴학입니다. 그렇죠. 그런 잔혹한 제도가 있었어요. 네. 힘들게 본과 과정 거치시고 나서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시험이 국가고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국가고시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요? 국가고시는 이제 우리 때가 굉장히 운이 안 좋은 학년인 게, 우리 전에는 다 필기밖에 없었는데 우리 때쯤에 이제 그때 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만 준비하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실기를 또 쳐야 되는 거죠.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 때 PK를 돌아요. 이제 실습을 도는데 병원 실습을 돌면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때 죽도록 공부하다가 본과 3, 4학년 때 PK 돌면 PK 때는 그나마 조금 이제 시즌별로 시험을 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쉴 타임이 여유가 좀 있고 약간 그랬다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고난의 시간이 오죠. 시험을 다시 치는 거죠. 이제 이 국가고시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의대생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의대생
대학생 중에서 이제 한 90% 이상의 합격률을 자랑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죠. 한두 명은 꼭 떨어진다는 거. 근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굉장한 긴장. 네, 그렇게 시기필기를 다 겪는 이것 또한 잔혹한 제도입니다. 네. 많은 의사분들께서 이 과정 중에 인턴 시절이 가장 힘들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인턴 기간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힘들길래 그렇게 다들 힘들어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턴이 왜 힘드냐면 레지던트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해당 원하는 과를 가서 그 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과에 대한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턴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과를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과에도 내가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그냥 눈으로 여러 과를 관찰하고 보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레지던트 선생님들 일하는 걸 보지만 인턴은 막상 그냥 잡일을 하는 거예요. 잡일. 뭐 예를 들어 피 뽑아달라 하면 피 뽑으러 가고 소변 뽑아달라면 소변 뽑으러 가고 문제는 이거를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거죠.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뭐 주중 40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나요? 그죠? 제가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턴 때는 이제 한 달 킵이 있었어요. 한 달 킵. 6개월 지나고 병원이 바뀌는 제도였는데 처음 한 달인가 두 달이 킵이었어요. 킵. 아예 병원방 못 나가고 그냥 60일 내내 병원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줄 놓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그래 힘들죠. 60일 동안 집에 못 갔어요. 저는 또 이제 처음 인턴을 청주 성모병원에서 했는데 네, 집에 못 갔죠. 집에 못 가고 한 달 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킵을 해서 30일 동안 이제 킵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얼만큼 쉬었냐면 일주일에 반나절 쉬었어요. 일주일에 반나절.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 일요일 아침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하루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0시간 쉬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합하면 168시간이죠. 168시간 중에서 12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하루 정도 쉬고 나를 24시간 정도 쉬는 거죠. 그 정도 빼면은 140에서 150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네, 그랬던 또 저 암담한 경험이 있네요. 네. 레지던트를 하실 때 네. 과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가장 적성에 맞았던 과와 이제 이 과는 정말 나하고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과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과를 원래부터 가고 싶었고 왜냐면 이제 내과 교수님들을 너무 존경했어요. 사실 제가 내과를 존경하는 이유는 이제 내과는 정말로 이제 메이저과예요. 메이저는 무엇이냐? 이제 내외 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인데 사람을 살리는 과예요. 사람을 살리는 과. 물론 이제 다른 과들도 사람을 살리는 과들이죠.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뭐 사람을 살리는 과들인데 일단은 메이저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과들이고 그 중에서도 내과는 사람의 바이탈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루는 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레지던트 때도 CPR 방송이 딱 울리면 무조건 내과 레지던트들이 다 뛰어가요. 내과 레지던트. 어느 과 CPR이든 외과든 어느 과든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말할 때도 없고 무조건 그 CPR에 뛰어 들어가서 CPR을 진행을 하죠. 그런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게 멋있었고 이 내과를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그런 계기였죠. 내과는 이제 그렇게 바이탈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과 간 것을 전혀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내과를 약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내과 최고, 내과원에서 내과 갔고 내과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안 맞는 과라기보다는 제일 힘든 과가 있었는데 신경외과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좀 이제 인턴 돌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처음 인턴 생활을 하던 때였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유난히 응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밤을 너무 많이 새가지고 나중에 진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밤을 새서 그래서 사실 이제 고려를 아예 해보지 못했습니다.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좀 제일 힘들었던 과가 신경외과였어요. 만약 원장님께서 내과가 아니라 다른 과를 하나 선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한번 요 과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과가 그중에 혹시라도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실 내과를 이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는 과고 다시 고르라고 해도 내과를 고르는데요. 우리 PD가 굳이 두 번째 과를 굳이 고르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뭐 내시경을 하는 의사다 보니까 손재주가 이제 좀 중요하고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재주를 좀 요구하는 과, 수술하는 과를 가서 수술을 또 굉장히 또 잘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은 해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서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혹시라도 보고 계실 수 있는 의대생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헤쳐나가면 전문의가 되는 과정까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활용하면 그래도 학교 생활 아니면은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 덜 힘들 수 있다. 할 만한 팁이 있으실까요? 의대생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예과 때 좀 놀았어도 본과 때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 동기들하고 계속적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과 때뿐 아니라 본과 때, 그리고 이제 그 긴 과정 동안 장장 11년을 같이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인턴 레지던트는 조금 갈라지긴 해도 동기가 제일 중요하고, 동기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기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동기들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뭐 다른 대학도 본과 되면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동기한테 좀 더 의지하고 동기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힘든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의대생부터 전문의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 닥터 K였습니다.